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아키타 대 이와키. 자, 이거는 이제 1항배 2라운드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이 2라운드지 뭐 사실상 64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아키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와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아키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득점력이 많이 좀 줄어든 상태예요. 아무래도 이번 시즌 아키타가 일단 유효슈팅 자체를 잘 만들지 못하다 보니 좀 득점력이 떨어지는 경기가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좀 득점력이 많이 저조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인님. 아이고, 유튜브도 꾸준히 봐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아무튼 건승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원정이라 해도 점유율 자체는 이와키가 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아키타에 비해 이제 이와키가 이제 뭐 공격 전개가 현재로서는 더 좋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은 이와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와키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드는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뭐 지금 이와키의 그런 최근 공격 흐름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키타에 비해서는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고, 그리고 아키타가 홈에서 8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좀처럼 홈에서 좀 승을 못하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좀 원정이라 해도 이와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역배를 받은 이와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이와키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바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키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군마 대 야마구치. 자, 우선 이제 군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군마 같은 경우에는 긴 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에는 계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패배는 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긴 연패를 했을 때보다는 비교적 좀 상황은 좋긴 하지만 다만 뭐 여전히 지금 군마의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리그에서는 꼴찌기 때문에 1항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리그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뭐 군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절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리그 꼴찌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앞으로 이제 군마가 성적을 못 낼 경우에는 강등으로 좀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군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집중도 면에 있어서는 리그가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뭐 원정이라 해도 야마구치가 이제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군마에 비해 뭐 전진성이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이제 야마구치가 더 좋다 보니 그래도 군마에 비해서는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원정이라 해도 어느 정도 좀 야마구치가 주도권을 좀 가지며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그런 좀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자, 게다가 뭐 이제 군마 같은 경우에는 롱볼 전개가 좀 많고, 그리고 측면에서도 개개인의 기량으로 좀 파고들기보다는 크로스 위주로 좀 그런 전개가 많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굉장히 좀 단조로운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약간 군마의 공격 전개를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군마보다는 야마구치가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 현재 지금 흐름, 경기력 모두 야마구치가 더 낫다 보니까 요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야마구치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야마구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마구치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도전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영케이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군마 대 야마구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카야마 대 에히메. 자, 우선 이제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에이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교적 좀 오카야마의 전력 누수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이어가며 기세가 좋았지만 6월 들어서는 지바 상대로 지거나, 그리고 가고시마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다소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 좀 최근 모멘텀이 좀 떨어진 그런 오카야마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이메 같은 경우에는 6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미토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직전 경기 좀 승리를 통해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런 에이메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다만 근데 지금 에이메가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이긴 경기도 잘 없을 뿐더러 매번 좀 상대팀한테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며 수비에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만큼 좀 홈과 원정에서의 수비 차이가 큰 그런 에이메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에이메는 좀 수비에서 좀 불안 요소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제 아무리 지금 모멘텀이 떨어진 그런 오카야마라고 해도 원정 에임에 좋지 못한 수비를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도 에이메보다는 오카야마가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카야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확실히 좀 에이메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차이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오카야마가 그래도 좀 더 승기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 요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오카야마 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내 햄무, 그리고 어누바는 본다고 하면 요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오카야마 승 햄무에 2.5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지에다 대 도치기 경기. 우선 이제 후지에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에 반해 이제 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후지에다가 홈에서 4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그중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만큼 좀 최근 후지에다가 홈에서 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도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퇴장당한 군마 상대로 홈에서 비겼고,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 13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시즌 군마와 더불어 이제 오랜 기간 지금 승이 없는 그런 도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리그 순위도 이제 군마와 더불어서 좀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맞붙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좀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양 팀 다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가 잘 안 됐고, 그리고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다소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템포 또한 좀 많이 느렸었던 그런 직전 양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뭐 현 시점에서 약간 좀 뭐 달라질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현 시점에서 뭐 양 팀의 좀 플레이를 봤을 때도 뭐 좀 지난 맞대결처럼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며 루즈한 양상으로 이제 좀 흘러갈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나이롱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후지에다가 홈에서 현재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도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더더욱 경기력이 안 좋다 보니까 후지에다가 더 유리할 수는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이제 문제는 후지에다 역시 공격에서 막히며 답답한 공격 흐름을 그럼 보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보다는 이제 후지에다 핵무난, 안 그러면 이제 후지에다도 좀 공격에서의 삽질 가능성을 염두했을 때는 무승부까지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이거는 네,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슛 언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후지에다와 도치기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쿠시마 대 센다이. 우선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 부담면 결장. 나이롱 투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이롱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나이롱님.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토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비해 좀 수비가 많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토쿠시마가 뭐 수비에서 안정화가 됐다고 해도 클린스트로 끝낸 경기가 잘 없긴 합니다. 네. 다만 그래도 이제 확실히 좀 인게임 내에서의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수비 조직력이 더 나아진 뭐 현재 좀 도쿠시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뭐 이제 다른 상위권 팀들에 비해서 뭐 경기력이 좋다 이렇게 뭐 평가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시즌 시작할 때 계속 좀 긴 연패를 했을 때보다는 비교적 좀 나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정에서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지금 원정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센다이 역시 좀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좀 살아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좀 중원 싸움이 어느 정도 좀 치열할 것으로 봐요. 자, 다만 그래도 뭐 지금 현재 뭐 도쿠시마보다는 센다이가 좀 더 중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 뭐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좀 풀어가는 능력도 좋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어느 정도 좀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도쿠시마나 센다이나 이 두 팀 다 뭐 공격을 주도하기보다는 받아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약간 이런 성향의 두 팀이 맞붙는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득점 기회가 잘 안 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약간 좀 생각보다 약간 좀 잠잠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요것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뭐 요 두 팀의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5경기 전부 무승부가 났을 정도로 좀처럼 승부가 안 났습니다. 네. 자, 그래도 지금 현재 좀 센다이의 그런 원정에서의 기세나 좀 경기력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좀 근소하게나마 센다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센다이 사이드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다이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뭐 햄무 이런 거는 가져가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센다이 승 자체가 배당이 워낙 좀 높기 때문에 그냥 센다이 승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케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케이님도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케이님.
자,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키퍼 1명, 그리고 좀 공격수 1명 결장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미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키타 상대로 리드를 하다가 중간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였고, 결국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이제 그 경기가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솔직히 직전 경기를 봤을 때 구마모토가 충분히 좀 연승을 이어갈 만 했는데, 결국엔 좀 퇴장 이슈로 인해서 그 연승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죠. 네. 그러니까 좀 퇴장만 없었으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구마모토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미토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득점 기회는 잘 만들고 있지만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해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적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적 면은 나름 좀 괜찮긴 하지만 좀 마무리 능력이 많이 아쉽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수비에서도 많이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구마모토가 원정에 비해 홈에서는 성적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 경기력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미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뭐 구마모토랑 좀 미토를 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구마모토가 홈에서는 비교적 좀 수비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수비에서도 미토에 비해서는 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양팀 다 좀 전진성이나 뭐 역습 전개가 괜찮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치고 받는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수 있다. 네, 이렇게 한번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이건 뭐 승패 본다고 하면은 최근 좀 미투의 그런 흐름이나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은 점을 좀 고려를 하면은 제 아무리 뭐 홈에서 성적이 안 좋은 구마모토로 해도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네, 결론은 요거는 구마모토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구마모토 승부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도전, 그리고 어느바 본다고 하면 이걸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마모토 승, 햄무의 2.5씩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이타 대 가고시마.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 중에 5경기를 무승부를 거뒀을 만큼 승부가 안 난 경기가 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이전보다 폼과 모멘텀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오이타를 봤을 때 일단 뭐 빌드업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에서도 안 풀리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좀 공격력도 많이 침체된 그런 또 오이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고시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오카야마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가고시마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이제 그렇게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뭐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두 팀 다 좀 템포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경기 자체도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가고시마도 가고시마긴 하지만 최근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진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좀 자기 진영에서 좀 무의미하게 볼이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전개가 많이 안 풀리다 보니까 결국 좀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좀 비율이 많아진 좀 최근의 오이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역시 오이타가 빌드업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두세 달 전에는 오이타가 가고시마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뒀긴 했어요. 네. 다만 이제 그때와는 상황이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 그때 비해서는 지금 오이타의 좀 최근 폼이 많이 안 좋다는 점 고려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최근 폼만 봤을 때는 오이타보다 가고시마가 더 낫다고 봐도 좀 할 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는 가고시마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좀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뭐 가고시마 사이드로 접근을 해도 그래도 뭐 전혀 뭐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거는 가고시마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가고시마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그리고 어느 반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가고시마 자체도 수직 원정에서 뭐 승을 하는 경우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무승부에 언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 이제 1항배 7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있을 A매치 2경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 이제 브라질.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격수인 지금 서전트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갈량이스가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선수들의 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콜롬비아 상대로 홈에서 5대1 대패를 당했고, 모든 방면에서 이제 콜롬비아한테 밀리며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좀 생각 이상으로 좀 콜럼버스와 체급차가 많이 났던 그런 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미국이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 전개도 잘 안 되며 콜럼버스에 비해 공수 방면에서 많이 밀렸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직전 경기에서의 미국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기동성이 좋은 그런 콜럼버스 선수들 상대로도 이제 뭐 측면도 자주 뚫리고, 그리고 중원에서도 너무 프리하게 빌드업을 허용하면서 압박도 좋지 못했던 그런 미국이었기 때문에 콜럼버스보다 지금 더 기동성이나 뭐 공격 전개가 좋은 브라질 상대로도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지난 좀 콜럼버스 전처럼 오히려 좀 브라질한테 좀 주도권을 뺏기며 많이 좀 끌려다니는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역시 미국이 이제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게다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공격 패턴이 워낙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좀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미국의 좀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좀 이거는 네, 지금 뭐 그렇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큰 코멘트가.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이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브라질과는 좀 체급차가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경기력을 봤을 때는 미국이 좀 반전을 일으키기도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저는 이거는 그래도 브라질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브라질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브라질 승에 2.5조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콰도르 대 볼리비아. 자, 요 경기는 이제 미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팀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양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아무래도 홈이 이제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홈 어드밴티지를 이제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들에 비해 유독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좀 더 나는 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나쁜 편은 아니지만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고, 특히 이제 원정에서는 전개 자체가 잘 안 되며 공격에서도 안 풀리는 모습을 좀 종종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확실히 좀 최근 뭐 볼리비아의 뭐 친선 경기를 원정에서의 좀 친선 경기를 봤을 때도 뭐 알제리 상대로 뭐 2골 넣은 거를 좀 제외하면은 거의 좀 무득점 경기가 많을 정도로 좀 원정에서의 공격이 좀 많이 침체된 모습 보이고 있죠.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전개는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항상 봤을 때 그래도 뭐 에콰도르가 확실히 좀 중원에서 우위를 살려 좀 주도권을 가질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가 좀 볼리비아 그런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 것으로 봐요. 그렇죠?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에콰도르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그 좀 킬 패스가 좋다 보니까 좀 찔러주는 식의 플레이가 자주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리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에콰도르의 이런 쪽 찔러주는 식의 플레이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모두 이제 에콰도르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전력, 경기력, 그리고 이런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에콰도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에콰도르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핸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했는데 그래도 저는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AM2308K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2308님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2308님.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있을 이제 1왕대왕,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이제 A매치 친선 경기 2경기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